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승 쪽으로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1차 목표 주가가 그러면은 또 33만원이, 그래서 저는 분기점이 241선 요걸 좀 보고 있는데,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월 12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거의 국민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이 레키로나주,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2021년 작년에 들어서면서 주가가 반대로 역전이 돼버렸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상승 출발선까지는 이제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방 경직성이,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더 정확하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유럽 쪽에 바이오시밀러 매출 증가 때문에 상승했었다가 그 다음에 쭉 조정을 받고 다시 2020년도 와서는 레키로나주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는데 전고점 돌파 실패했죠. 물론 40만원까지 가긴 했지만은 2018년 고점을 돌파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레키로나주 이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 모멘텀이 식어버리게 되면서 다시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뭐 본전까지 왔어요. 상승 출발선까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부터는 반등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다,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 같다, 요거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는데 규모는 안 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셀트리온의 그 발행 주식수가 1억 3,700만 주예요. 1억 3,800만 주를 할게요. 그냥 1억 3,790만 주니까 전체 0.4% 수준밖에 안 돼요. 주가 보양이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돼요. 이미 뭐 셀트리온이 120만 주 정도 뭐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50만 주면은 180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이제 178만 주가 돼서 이제 총 이제 1%가 조금 넘어가는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 규모는 좀 아쉬워요. 그런데 매입 시점은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레키로나준에서 상승했던 상승 출발점이 17만 5천 원대인데 여기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건 이제 빠질 만큼 다 빠졌다고 판단하는 거죠. 셀트리온 자체 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셀트리온은 이제 코로나 이슈를, 이제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은 다 씻어내야 됩니다. 이제 깔끔하게 0%까지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고 이제 중요한 건 본연의 가치, 본질 가치 뭡니까? 바이오시밀러. 지금 유플라이마, 유럽 쪽을 보게 되면은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 그러니까 EU5 이쪽에서 이제는 어쨌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될 거고요. 그리고 허가가 작년 2월달에 났었습니다. 2월달에 났었었는데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 그러니까 EU 의약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각국도 나라마다 참 귀찮죠. 나라마다 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유럽에는 바이오시밀러가 거의 점유율이 50% 육박을 해요. 미국은 아직 그 로비 때문에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뚫었고, 그 다음에 사보험, 시그나도 이제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 한 21% 점유율인데 이제 미국 쪽에서도 미국 쪽은 인플렉트라입니다. 인플렉트라, 요게 시그나 사보험에 등재가 됐고 이제 올해부터 이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플라이마가 됐던 인플렉트라가 됐던 유럽과 미국 쪽에서 이 셀트리온의 어떤 주 메뉴, 이 바이오시밀러가 부각이 돼야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뭐 혹시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적어도 이제는 손절도 늦었고요. 이제부터는 뭐 주가하면 단지 주가가 안 올라갈 뿐이지 적어도 뭐 손절하실 필요는 없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 들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5월달까지 상당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갔죠. 거의 뭐 18만원에서 41만원까지 2배 이상 주가가 갔습니다. 5월달부터 주가가 꺾이면서 21선 회복 실패, 21선 회복 실패, 21선 회복 실패, 그러면서 또 데드크로스, 2차 데드크로스, 그리고 다시 이제 12월달 와서 골든크로스가 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서 힘들었던 게 5일선이 저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5일선을 타고 갔어야 되는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데드크로스가 났지만 1월달 들어와서 다시 지배구조 개편 이슈, 지주사 전환 이슈, 요것 때문에 지주사 전환 이슈 이것 때문에 아마 상승 쪽으로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5일선이 추세 라인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났고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아마 5일선과 21선이 다시 만난 시점에서 이격 조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다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차 목표 주가를 33만원으로 잡았는데 이평선을 딱 정을 안 받아요. 회복 실패 어쨌든 돌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기점이 241선 요걸 좀 보고 있는데, 요 240은 초록색 선입니다. 요거를 좀 보고 있는데 아마 이거를 딱 저항받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돌파 시도했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1차 분기점이 33만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차 목표 주가가 그러면은 또 33만원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3만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뭐 1차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그리고 중장기 종목입니다. 그리고 중장기면은 저항 받더라도 다 지지받고 가겠지, N자로 가겠지 생각하신 분들은 뭐 계속 가져가셔도 무방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